자, 요거 시험지 좀 같이 풀게요.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 B 두 시기를 각각 빅뱅 후 20억 년 후, 40억 년 후라고 가정할 때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어서 뭐 은하가 더, 사실 원래 은하는 생기긴 하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은하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 그쵸? 우주의 온도는 A가 더 높은 게 맞고요.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고, 밀도는 B가 더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부피가 크면 밀도는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A가 더 큰 거고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거 아시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B는 밀도가 작은 겁니다. 총 질량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질량은 새로 물질이 생겨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밀도는 감소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3번 고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풍선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3개를 붙였나요? 네, 뭐 이렇게 3개를 붙였습니다. A, B, B, C 뭐 이렇게 하여튼 붙여서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거리가 나중에 이제 풍선을 불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풍선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려면 풍선이 커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무 풍선은 우주, 스티커는 은하를 의미한다가 맞고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6이었잖아요. 근데 멀어진 게 18만큼 더 멀어졌잖아, 그쵸? 근데 뭐 여기 4였던 거는 얼마 멀어졌죠? 12만큼 멀어졌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하면은 거리가 먼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지는 게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18 멀어졌고, 뭐 배율이 아니라 다 4배, 4배, 4배긴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18만큼 멀어졌고 얘는 12cm 멀어졌고 얘는 6cm 멀어졌잖아. 멀어지는 속도는 얘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은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다가 아니라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왠지 디귿 맞는 보기 같잖아. 뭐 안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움직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다 멀어지려면은 팽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움직이면은 뭐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쩔로 가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다 한꺼번에 멀어질 수가 없어요.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해야지 다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고르셔야 하고, 자, 빅뱅 우주론에서의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요거는 다 맞췄는데요, 그쵸?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할 것이다. 둘 다 감소죠, 그쵸? 둘 다 감소입니다. 감소. 둘 다 감소한다. 밀도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합니다. 지금 가랑 나의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팽창한 거는 맞는데 얘네들은 새로운 애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정상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정상우주론이 틀렸어요. 빅뱅 우주론이 맞고, 정상우주론에서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팽창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고 밀도도 일정하고 부피는 커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에서는 밀도가 작아진다가 맞고, 나는 질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이게 더 많아졌잖아. 질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가보다 나를 지지한다. 근데 가를 지지하는 거야, 가를.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상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 미안, 빅뱅 우주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거고요. 자, 요거는 전자인 거 아시죠? 전자. 이게 원자 핵인데 그 중에 얘가 양성자면 얘가 중성자겠죠? 중성자. 그 다음에 B는 양성자에다가 맞고, A는 전자이고 기본 입자다. 기본 입자죠, 전자죠.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게 그림에는 없지만 중성자나 양성자나 다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5번이 답이고요. 중성자는 UDD,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는 다운쿼크 하나와 UUD,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자, 초기 우주 진화 과정이다. 자, 처음 생기는 거는 쿼크랑 전자입니다. 근데 전자는 나중에 원자가 생성될 때 결합하면 되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수소 원자 핵 생성 이런 건 없잖아. 그거는 그냥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원자 핵이기 때문에 안 써 있어도 되는 거고요. 맨 나중에 전자랑 원자 핵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지겠죠. 나가라, 나가다라, 나가다라. 네,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있다가 얘네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잘 안 되고, 이거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거는 돼요. 그러니까 1대1이었다가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니까 나중에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돼. 7대1. 7대1은 14대2나 마찬가지지, 그쵸? 그래서 그림을 14대2로 그려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모여가지고는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헬륨 원자 핵. 근데 나머지 얘네들이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 수소 원자 핵. 개수비로 따지자면 개수비죠 지금.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죠. 이거는 7대1입니다 7대1 틀렸고요. 12대1은 뭐냐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12대1이에요 근데 질량비는 수소는 원자 하나당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헬륨은 원자 한 개당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요거 하나의 4배야 4배.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질량비가 되는데 12대 4니까 3대 1이 됩니다. 질량비가. 근데 지금 순서가 헬륨 수소네. 그럼 1대 3 맞는 거죠. 수소 헬륨이면 3대 1인데 헬륨 수소면 1대 3 맞죠. 이 시기에 우주에 나이는 약 38만 년 후가 아니라 이건 3분입니다. 3분 때.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한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되는 거는 38만 년 후가 맞아요. 2번 답으로 하시고, 여기는 전자들이 막 있으니까 빛이 막 충돌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38만 년 후에 전자가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이때는 이게 빛이야, 이게 빛. 빛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시기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12대1이다. 개수비 12대1 맞아요. 질량비는 3대1이고, 이 시기에 수소는 가시기에는 온도가 3000켈빈 아니고 한 10억 켈빈 돼요. 10억 켈빈.
요때가 3000켈빈 나시기에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나시기에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룬다. 맞습니다. 기억되글 리을 5번 답이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 우주의 모든 방향에 존재한다. 관측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 영역이야. 마이크로파 영역 3켈빈 정도의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맞습니다. 기억되고 4번이고요. 자, 모든 방향에서 3켈빈의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맞는 설명. 우주에서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맞고요. 방출 스펙트럼의 방출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했건 이거랑 상관없고, 이거는 사실인데 방출 스펙트럼의 방출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게 맞기는 한데 빅뱅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고,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관측이 됐다. 그 다음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요거 두 개야. 딴 거 쓰지 마세요. 허블이 뭘 관측했다 이런 거 쓰는 것도 틀려요. 근데 그거는 정상 우주론 증거도 되는 거고, 뭐 빅뱅 우주론 증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증거라기보다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의 증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도 뭐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 구체적인 우주론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2번. 자,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게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죠. 까만 바탕에 뭐 나오는 거 이거 선 스펙트럼이고, 요거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가와 같은 거는 이제 고온의 백열등에서 나오는 거를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까만 바탕에 빛이 나오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다는 태양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뭐 맞는 설명입니다. 빛이 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오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거기 기체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들의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런 거야. 별 주변에 기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빛이 나오다가 요 기체들이 흡수해 가지고 그 빛이 우리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별의 기체 성분들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답은 기억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 자, 가에서 라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돼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태양과 미지의 별에 모두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다. 수소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이렇게 있네요. 둘 다 수소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네. 이거 맞습니다. 미지의 별의 대기에 칼슘이 존재한다. 칼슘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근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 있고 이거 있네. 칼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죠? 칼슘 맞아요. 있어 5번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전자가 원래는 원자핵 주변에 있는 게 좋아. 근데 고온의 상태면은 전자가 이렇게 들떠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거는 지금 방출 스펙트럼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는 흡수해가지고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자가 들뜨는 거니까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얘는 방출 흡수 맞고, 가와나 스펙트럼 상의 다른 위치에 나타난다. 이게 같은 원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거고요. 가와 나를 이용하여 별에 포함된 원소를 알 수 있다. 이게 맞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기억 디귿이군요. 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 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궤도에 존재한다. 어렵지 말이. 이게 맞는 거야. 이건 원래 화학 원시간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이게 맞아. 자, 원자핵과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 왜 낮아지냐면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깝게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원래 가깝게 있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멀리 하려면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자석이 N극 S가 붙어있는 애를 내가 띄워놓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흡수돼야지 멀어지는 겁니다. 전자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합니다.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가면은 이 남는 에너지만큼의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어렵지? 뭐 그런 설명인데 자꾸 들어두는 거죠. 1번 답이고요. 끝인가요? 자, 됐고 숙제로 프린트 하나 더 내준 거 숙제로 좀 해와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